안녕하세요. 영화의 조각입니다. 귀공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점점 강해지는 음모들과 강철이와 여리의 마음의 변화들이 흥미롭게 다가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8화의 내용을 토대로 9화를 뇌피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점점 강철이에게 마음이 흔들리는 여리와 기운을 잃어버린 이목이 강철이의 위기까지 어떻게 이를 헤쳐나가는지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같이 감상해 볼까요? 해가 지기 직전의 궁한 붉은 노을 아래 여리와 강철이 연못가를 걷고 있다. 새들이 지저귀고 연못 위에는 연잎이 고요히 떠있다. 바람은 부드럽고 말없이 걷는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른다. 여리가 먼저 말을 꺼냈다. 내가 없었다면 난 벌써 죽었을 거야. 강철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춰섰다. 여리도 함께 멈춘다. 바람이 살짝 그녀의 머릿결을 흔든다. 그러게, 나도 내가 없었다면 벌써 짐승으로 돌아갔을 거야. 인간의 마음을 내가 아니었다면 이해하지 못했을 거다. 여리는 강철을 올려다본다. 강철의 눈동자에는 말하지 못한 진심이 가득하다. 둘은 그 말을 서로 하지 않으면서도 이미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다. 여리의 손등이 강철의 손등에 닿는다. 그 둘은 손을 잡지는 않지만 분명 가까워지고 있었다. 약간 간질간질한 긴장감, 호감이 피어오르는 순간. 그러나 그 순간 공기가 바뀐다. 여리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고 강철도 갑작스레 무릎을 꿇는다. 무언가가 막고 있어. 내 도술이 흐르질 않아. 여리는 곧바로 부적을 꺼내 공중에 띄운다. 희미한 자색 기운이 나타나며 주변을 감싼 듯한 장막이 보인다. 부적이다. 누군가 내 길을 막았어. 강철은 억지로 기운을 끌어올리려 하지만 손끝에조차 기운이 모이지 않는다. 영상은 자신의 정각 안에서 풍선과 함께 주문을 완성하고 있다. 중후한 나무상 위에 부적들이 가지런히 정렬돼 있다. 풍산은 말없이 마지막 부적에 붉은 먹을 바르며 말했다. 이무기의 기운은 이 장막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영상께서 말씀하신 대상 강철이는 이제 더 이상 접근할 수 없을 겁니다. 영상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군. 그리고 그 요망한 여인 여리, 강철이가 곁에 있는 한 그녀를 해치긴 어렵다. 이무기가 저 여자를 끝까지 지키고 있지. 풍산은 조용히 한 장의 부적을 펼쳤다. 부적엔 윤갑의 어머니 영금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 자를 이용해 둘을 떼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날 저녁 부인이 시장길을 걷다가 돌연 쓰러진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지만 곧 검은 옷의 사내들이 그녀를 들고 사라진다. 현장에는 향 냄새 나는 붉은 봉투 하나만이 남아있다. 강철은 저녁이 되어서야 소식을 듣는다. 어머니께서 갑자기 실종되셨습니다. 폐가로 오라는 정갈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그녀는 죽을 거라고. 강철의 눈이 흔들린다. 여리도 그 소식을 듣고는 달려나오지만 강철은 말을 잃은 채로 멍하니 서 있다. 함정일 수 있어. 널 노리는. 강철은 고개를 젓는다. 그럼에도 가야 해. 그녀는 날 인간으로 기억하는 단 한 사람이야. 여리는 입술을 깨문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한다. 이러다 그가 다치기라도 하면 나는 어쩌지? 한편 비비는 영상의 측근들 환갑을 넘긴 양반들에게 접근한다. 그는 죽일 기세로 다가가지만 단 한 발자국도 접근하지 못한다. 몸이 허공으로 튕겨나간다. 노인들 주위에는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고 그것은 이무기의 기운을 일도 허용하지 않았다. 비비는 당황하며 생각했다. 뭐지? 갑자기 왜 이런 기운이? 왜 이놈들에게 다가갈 수가 없는 거지? 당황하고 있는 이무기 비비를 뒤로하고 늙은 양반놈들은 저 멀리 사라지고 있었다. 그 시각 여리는 홀로 궁으로 향한다. 강철이 떠난 뒤 남겨진 기운이 자꾸만 가슴을 쿡쿡 찌른다. 마음이 복잡하다. 왜 이렇게 된 거지? 그냥 그를 믿으면 되는데. 그런데 그 순간 숲 사이에서 날아드는 차가운 살기. 여리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리지만 이미 3명의 검은 그림자가 그녀를 둘러싸고 있다. 넌 여기서 죽는다. 넙덕의 피는 여기서 끝나야 하니까. 여리는 돌아서서 도망치려 했지만 그보다 빠르게 칼이 그녀의 목까지 날아든다. 몸이 주저앉는 순간 여리는 속으로 외친다. 강철아, 제발. 강철아, 구해줘. 한편 황량한 폐가 안으로 조심스레 발을 들이는 강철. 내부는 이미 음산한 기운으로 가득하다. 부적이 사방에 붙어있고 한복판엔 윤갑의 어머니 손발이 묶인 채 쓰러져 있다. 어머니. 강철이 다급히 달려가 그녀를 풀려는 순간 쾅! 문이 닫히고 동시에 사방에서 영상의 부하들이 튀어나온다. 검은 복면을 쓴 자객들. 강철은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싸우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 순간 붉은 기운이 바닥에서 솟구치며 그의 발목을 휘감는다. 몸이 무겁게 가라앉는다. 풍산의 음성. 윤갑의 몸에 오래 머물렀던 데가 지금부터 시작된다. 강철은 손을 휘저으며 외친다. 바람을 불러올 수가 없어. 그는 손을 들어 기운을 끌어오려 하지만 손끝에 아무 기운도 보이지 않는다. 도술이 완전히 끊겨버린 것이다. 이무기의 혼이 약해지고 있었다. 영상이 폐가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너의 시대는 끝났다. 넌 이제 그저 사라질 유물일 뿐이다. 강철은 남은 육체의 힘으로 싸우려 하지만 수적 열쇠와 무거운 도술의 족쇄 속에서 점점 밀려간다. 윤갑의 어머니가 흐릿한 정신 속에서 그의 이름을 부른다. 가봐, 도망쳐. 강철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중얼거린다. 젠장, 여기서 이렇게 당할 수는. 그 순간 멀리서 들리는 간절한 기운. 강철아, 살려줘. 여리의 목소리. 귀에 들리는 소리가 아닌 가슴을 찌르는 정신의 울림. 그 외침은 강철의 내면 가장 깊은 곳, 이무기의 혼을 일깨운다. 그의 눈동자가 푸르게 빛나기 시작한다. 억눌렀던 기운이 되살아나고 피부 밑에서 비늘이 솟아오른다. 붉은 부적이 하나둘씩 불타며 떨어져 나간다. 풍산이 뒤로 물러나며 소리친다. 말도 안 돼. 부적은 완벽했는데. 강철은 천천히 일어선다. 바닥을 짚던 손끝에서 파란 회오리 바람이 피어오른다. 나는 천년을 살아온 이무기. 강철이다. 그는 윤갑의 어머니를 품에 안은 채 폐가의 천장을 부수고 하늘로 솟구친다. 그의 등 뒤로 폭풍이 몰아치며 하늘을 가른다. 여리는 여전히 위태로운 자세로 땅에 주저앉아 있다. 암살자의 칼이 머리 위로 떨어지는 찰나. 쾅! 회오리 바람과 함께 나타난 강철. 암살자 하나를 날려보내고 다른 하나의 손목을 단숨에 꺾는다. 마지막 자객이 칼을 들자 강철은 잡고 있던 암살자를 던져 모든 암살자를 처리한다. 여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는다. 눈물 한 줄기가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른다. 강철이 조심스레 그녀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는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기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너무 무서웠어. 널 볼 수 없을까봐 죽는 줄 알았어. 강철은 조용히 그녀의 머리를 감싸 안는다. 미안해. 다시는 널 혼자 두지 않겠다. 하늘 위로 바람이 고요히 흘렀고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은 채 정막 속에서 숨을 고른다. 바람은 다시 불기 시작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저도 상상하면서 작성하긴 하지만 얼른 9화와 10화를 보고 싶네요. 여러분들도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면 좋겠는지 댓글로 같이 토론해봐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즐거운 영상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